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날을 잡았습니다. 예. 네, 아스날 상대로 이제 그 맨유가 3대2 역전승을 거뒀죠. 예, 먼저 실점을 허용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연달아서 골들을 넣어가면서 그러면서 리드를 지켜가면서 물론 뭐 아스날이 2대2 동점까지 만들었지만은 쿠냐의 골로 3대2 역전승을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페레스코어 승리였는데요. 근데 뭐 이 경기에서 일단 뭐 득점 장면들부터 먼저 보면요. 예, 경기 시작하고 이제 초반에는 아스날이 완전히 밀어붙이긴 했어요. 처음에는. 네. 반면에 맨유가 조금은 경기 흐름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그 웨데고르의 크로스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발 맞고 뒷발 맞고 그대로 이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자책골로 아스날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이게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엔 아스날은 아스날인가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네. 진짜... 그리고 이게 아스널이 이번 시즌 공식 대회에서 기록한 6번째 자책골. 오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자책골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아스날의 강점이자 아쉬운 점이기도 하죠. 네, 예, 그렇죠. 제대로 골을 넣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어쨌건 뭐 그래도 이제 자책골 만드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스날이 그래도 이 경기에서 가장 잘 만들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장면들보다는. 네. 예, 근데 아스날이 골을 넣고 나서는 약간 조금 템포를 늦추고 후방에서 좀 공을 돌리는. 예, 후방에서 조금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도리어 두들겨 맞았죠. 미스가 나왔죠. 예, 수비맨디의 패스 미스를 이걸 은베모가 가로채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대1 동점이 됐고 이후에는 기세가 살아난 맨유가 도리어 몰아치고 아스날은 도리어 지친 기색이 조금 역력했죠. 그렇죠. 예. 어쨌건 이 장면에서 수비맨디의 패스 미스가 너무 컸습니다. 예. 라야한테 패스를 준다는 게 조금 어설프게 가면서 은베모가 끊어서 골키퍼 제치고 골을 넣은 거였죠. 뭐 저기서 은베모한테 저렇게 주면 그냥 실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은베모가 아니라 어지간한 선수면은 넣죠. 그렇죠. 요케레스 아닌 이상. 요케레스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1대1이 맞춰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맨유의 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패스 과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맨유가. 특히 이제 부패 중심으로 패스를 계속 주고받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부패가 패스를 준 거를 그냥 도르구랑 부패가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패스 받은 거를 도르구가 그대로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진짜 이 패스맵 보면 얼마나 패스가 잘 도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모림 때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캐릭이 오고 나서 이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이 도는 게. 무엇보다도 부패를 굉장히 중심으로 활용을 하는 게 보이긴 해요. 예, 뭐 지난 맨시티전도 그랬고 이 경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부패만 따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환상적인 골이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BBC 이제 코멘테이터인 존 머레이가 What a rattler that was from 도르구. 레틀러는 이제 방울뱀 같은 꿈틀꿈틀거리는 슈팅이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우승 경쟁에 큰 충격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이 국내 맨유 팬들은 13번의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도르구를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하던데.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아스날이 교체 카드 되게 빨리 가져갔죠. 왜냐면은 아스날 선수들이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있긴 했어요. 맨유가 잘한 것도 있고 맨유가 정말 열심히 뛴 것도 있고 캐릭 감독이 정말 잘 만들어 온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맞긴 한데 맨유는 확실히 리그만 뛰니까 체력에서 압도르해요. 그렇죠. 딱 진짜 다른 데도 일찍 탈락했잖아요, 맨유가. 그래서 오직 리그만 집중을 하니까 맨시티전도 그랬는데 맨시티전 저희가 미친 듯이 뛰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프린트 숫자를 상대를 압도를 했잖아요, 맨시티를. 이 경기도 그러니까 반면 아스날은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왔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지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58분경에 그냥 인카피에랑 가브리엘 제수스랑 이제 웨데고르랑 수비맨디를 빼고 수비맨디는 조금 실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빼고 이제 벤 화이트랑 요케레스랑 메리노랑 에제를 투입을 했습니다. 아 근데 교체 명단이 좀 살벌하긴 하더라고요. 예. 살벌하긴 한데 좀 효과가 있는 선수도 많진 않았죠. 그렇죠. 예, 그냥 메리노는 좀 효과가 있었고 약간 이름값만 놓고 보면 야 이거 네. 무섭다 하는데 막상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별거 없는데 이런 느낌이었던. 예. 그리고 이제 그 맨유 같은 경우는 69분경에 이제 은베모를 빼고 쿠냐를 넣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81분경에 이때는 이제 도루구가 침투에 들어가다가 그렇죠. 예, 부상을 당하면서 쉐시코로 교체가 된 거죠. 오른쪽 햄스트링을 부여잡고 좀 쓰러졌죠. 네. 예. 근데 맨유의 교체들은 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아스날이 코너킥에서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네. 예, 우당탕탕하는 아스날이 과정에서. 아스날했다. 예. 예, 근데 이 이제 코너킥에 대해서 말들이 많긴 하죠. 예, 워낙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어. 그 방해하는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아스날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어쨌건 아스날이 코너킥 상황에서 메리노가 골을 넣으면서 2대2 동점까지 만들었는데요. 하지만은 쿠냐. 이제 그 또 상당히 곧바로 이제 실점하고 얼마 안 돼서였죠. 그렇죠. 예, 실점하고 얼마 안 돼서 3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라먼스의 롱킥을 이제 그 쉐시코가 머리로 떨궈줬고 예, 이거를 이제 그 부페가 패스 준 거를 마이노가 또 패스 줘가지고 이걸 받은 쿠냐가 그대로 이제 가운데로 치고 가다가 환상적인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예. 마리우스 쿠냐. 예. 예. 엄청난 원더골이었죠. 그러면 교체를 더 적극적으로 가져간 건 아스날이었는데 교체 타이밍이나 교체 카드의 적합성은 맨유가 더 있었다. 예, 그래서 뭐 쉐시코도 어쨌건 간에 득점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해준 거기도 하고 네. 쿠냐는 아예 골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88분에 곧바로 골 들어가니까 이건 지키겠다. 디알로 빼고 마즈라이를 넣으면서 5백 예. 예, 그 아모림 때의 전술로 전환을 한 거죠. 쇼, 리산마, 메가이어, 마즈라위 그리고 달로 예. 이렇게 딱 5명이 구축을 하는. 네. 마즈라이가 스토퍼로 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실리적인 선택인 거죠. 예, 앞서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그대로 경기를 지켜내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날이 5월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패하면서 네. 예, 그 리그 선두권과의 격차가 4점으로 줄어들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맨유가 아스날 원정에서 역전승을 거둔 거는 2005년 2월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야, 20년이 넘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원정에서 이긴 적은 있는데 먼저 역전승. 골을 넣으면서 이긴 적은 있었던 거였지. 먼저 실점을 했을 때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예. 근데 맨유가 퍼거슨 경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역전승을 거둔 거죠. 저 쿠냐 세레머니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골반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거. 저게 맨유 팬들이 PTSD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울버햄튼 시절에 맨유한테 골 넣고 저걸 네, 했대요. 네. 저게 쿠냐가 신나면 나오는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스날이 2023년 12월 루턴 타운전에 이때 4대3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때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3골 이상을 실점을 한 거예요. 어.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121경기에서 2골 이상 실점하지 않았던 거죠. 2골까지만 딱 실점을 했던 거예요. 3골을 실점한 적이 없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맨유의 공격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먼저 맨유가 잘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패!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예, MOTD에서도 아예 부패 스페셜을 열었습니다. 네. 예, 부패는 항상 패스를 받을 때 주변을 살펴보면서 원터치로 그냥 패스를 줘버리죠. 저게 기본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운 네. 거라고 하는데. 원터치로 패스를 주면서 맨유 속공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패스라기보다는 웨데고르의 침투를 가로챈 거에 가깝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렇게 가로채면서 이렇게 올 때 이미 주변을 스캔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대로 원터치로 찔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은베모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어서 안까지 들어왔다가 근데 이제 수비가 따라 붙으니까
돌아서서 부페한테 패스 주고, 부페가 이것만 주고 또 멈춘 게 아니거든요. 네. 주고 바로 뛰어간 거거든요. 부페도 바로 뛰어가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고요. 워낙 활동량이 많은 선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수비 진영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롱패스를 줄 때 그때 이미 스캔을 하는 거죠. 스캔을 하고서는 그대로 이제 원터치로 패스를 주는 겁니다. 아, 카세미로가 여기 있구나. 네, 라이스가 따라오니까, 라이스가 자기 쪽으로 오니까 바로 이제 원터치로 돌리는 패스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살리바가 헤더를 걷어내는 장면에서 네. 부페가 이제 낙하 지점을 잘 포착해서 움직여서 받고선 이미 이때도 스캔을 한 거예요. 스캔을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등진 상태로 받았는데 돌자마자 그대로 롱패스를 보내고, 이걸 이제 은베모는 수비 사이로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서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빗 맞았죠? 크로스바를 그리고 살짝 넘어갔죠. 빗 맞았는데도 들어가나 했어요. 오히려 빗 맞아서 들어갈 뻔했던 예.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대1 플레이를 계속 치고 가는 장면, 도루구와. 네. 도루구가 주고 리턴 주고 다시 받아서 그대로 이제 패스 준 거를 도루구가 그대로 들어가서 팀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간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부페가 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부페의 특징이 가장 잘 나오는 장면이었다. 원터치로 계속 패스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페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네. 주변 선수들이 계속 부페를 통해서 이렇게 패스가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패스, 마이누 패스 받아서 그대로 패스 앞에 주고 쿠니한테 다시 리턴 받아서 또 주고, 그리고 또 리턴 받아서 이번에는 디알로 주고. 예, 디알로 쪽으로 주고, 그래서 디알로한테 다시 리턴 받아서 이번에 뒤로 살짝 돌리는 거예요. 상대 수비가 많으니까. 네. 상대를 끌기 위해서 뒤로 패스 준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리턴 패스를 받은 거예요. 쇼한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상대들이 끌렸을 때 그대로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측면이 열리는 상황이 나오는, 그래서 크로스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 패스를 주고받는 상황에도 수비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다 스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예, 자기 쪽으로 이런 대단한 역할.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장면은 뭐 또 예. 이 장면도 도루구 부상 장면이긴 한데. 네, 예. 그렇죠. 도루구 부상 장면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롱패스를 보낸 거, 수비 뒷공간으로. 이것도 정말 좋았죠. 예, 그러면서 도루구가 여기 멀리서 침투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상대한 경합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예, 그러면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독특한 장면이긴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팀의 세 번째 골 장면인데, 네. 저는 사실 이쪽으로 찔러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일단 셰슈코가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살짝 굴절되고 흘러가지고 이제 부페한테 왔잖아요. 근데 머피도 그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미드필더라면은 열로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준다. 저거는 그러면 루크쇼의 오버래핑을 기대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부페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낚인 거기도 해요. 여기서. 저 당연히 일로 넘어진 오겠지. 거잖아요. 당연히 이쪽으로 주겠지 하면서 열로 빠르게 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여기서 툭 마이너한테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쫓아가던 선수는 벌러덩 자빠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 패스도 좋았죠. 예, 라이스 다리 사이로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또 이제 쿠냐도 더 정말 좋았죠. 예. 쿠냐가 그대로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가지고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모든 합이 다 맞아떨어졌었던 그런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부페가 볼터치 64회, 네. 그리고 패스 50회 시도해가지고 41회 성공,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7번, 그리고 슈팅 3번, 찬스 메이킹 2번에 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번 시즌 10호 도움인 거고요. 당연히 도움 1입니다. 네. 그리고 빅게임 플레이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렇죠. 이번 시즌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거죠. 하나가 이상한 게 껴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빅6. 저거는 어제 더비 경기니까. 맹닭 더비니까. 네. 기본적으로 빅6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팀들 상대로 1골 4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다. 네. 예, 거기다가 부페가 최근 얼마나 미쳤는지를 보여주냐면요. 9경기에서 3골 8도움입니다. 예, 최근 9경기에서 3골 8도움이고요. 그리고 최근 15경기에서
6골 11도움으로 17개 공격 포인트. 근데 이런 선수를 삼선에 썼단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맨유가 어려웠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확실히 2선에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베모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은베모도 이제 큰 경기의 사나이, 중요 경기에서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인 건데, 뭐 안필드에서도 선제골을 넣었고, 그리고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선제골을 넣었고, 그리고 아스날 원정에서도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은베모가 2022-23 시즌 레시포드 이후로 단일 시즌에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상대로 모두 골을 넣은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 골은 사실 얻어 걸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침착하게 마무리는 했으니까. 그리고 어쨌건 압박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랬으면 늦었을 거거든요. 타이밍이 좋았죠. 들어가는 압박 타이밍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히어로 도루구였어요. 예. 도루구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윙 도루구는 다른 선수가 약간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도루구가 뭐 윙으로 이제 캐릭 감독 밑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8경기 3골 2도움. 그러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맨유 팬들은 이제 부상 장면에 대한 좀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보여서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 해서 최근에는 햄스트링도 3개월 부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전력 질주하고 있다가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월드 클래스 레프트백의 골이었다라고 하면서 도루구의 퍼포먼스가 누구를 연상시키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쿠? 이름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서 근데 결국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거가 맨시티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결국 맨유가 많이 뛴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뛰고 그러니까 경기 끝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탈리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메가이어도 경기 끝나고 나서 캐릭 감독 부임하고 나서 팀 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러는 건데 이제 그 캐릭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믿음, 자신감, 정신 모든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 감독이 지난번에도 임시 감독이었을 때 그때도 아스날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에도 아스날 상대로 3대2 그래서 데자뷰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죠. 요즘 그 사진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회자가 되는데 이 마이클 캐릭과 아르테타가 모두 현역일 때 이제 그 퍼거슨 경이 이기고 나서 마이클 캐릭한테 악수하러 가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르테타가 약간 고개 숙이고 그렇죠. 에버튼 시절 사진이죠. 그거 보고 여기는 사진을 참 재밌는 걸 잘 찾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캐릭 감독 부임하고 맨시티와 아스날을 연달아 잡으면서 현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캐릭으로 그냥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그건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왜냐면 근데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K리그 시즌 끝까지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번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캐릭 감독이 확실히 팀 내 정신을 예전 느낌으로 가져온 건 맞긴 해요. 그리고 예전 느낌의 축구도 하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퍼거슨 감독 시절에 그런 속공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박 의원님도 오늘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저랑 막 얘기할 때 그때 떠오른다 약간 좀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어쨌건 간에 아직까지는 약팀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내려앉은 팀 상대로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리고 장기 레이스를 운영하는 것과 지금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것과 그쵸. 리그만 하는 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어차피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빅클럽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겨야 될 경기는 쉽게 이겨가고 그리고 어려운 경기에서 승점을 따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BBC에서는 그것도 디애슬레틱에선가 그것도 올리더라고요. 솔샤르 때 임시 감독이었을 때 파리 생제르맹한테 극적인 역전승 레시포드 활약 덕에 그러고서 올라갔었을 때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라갔을 때 그때 리오 퍼디난드가 당장 사인해 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이랬을 때 그때만큼 호들갑까지는 아니지만은 확실히 캐릭을 정식 감독을 부임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그런 무드가 커지고 있긴 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당연한 것 같아요. 워낙 안 좋았었다가 이 맨시티, 아스날 빅클럽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스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MOTD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도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건데, 일단 이 장면에서 은베모 사이에 두 명의 센터백이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아쉬웠던 장면을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은베모가 이제 돌아서 들어갈 때 마갈량에스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옵사이드 트랩을 걸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갈량에스가 주춤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상대한테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누가 받을 때 여기에 아무도 선수들이 없는 거고 견제가 안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누가 받으니까 뒤늦게 조금 올렸을 때 은베모한테 또 간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베모한테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침투에 들어갈 때 그대로 이제 패스를 허용을 하면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었던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점 장면이 결국은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해서 나온 거라는 얘기 드린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이스가 수비맨디한테 패스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비맨디는 라이스가 그대로 주면서 그대로 뛰어서 올라갔거든요. 여기 공간도 열려 있잖아요. 열로 줬어야 됐어요. 그러면 도리어 아스날이 좋은 그 공격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상황은 아스날이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수비맨디는 여기서 이쪽으로 패스를 주지 않고 전진 패스를 주지 않고 다시 센터백한테 패스를 돌려줍니다. 살리바한테. 그래서 살리바가 받았을 때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웨데고르가 여기서 멈춰 있었거든요. 내려와서 받으러 내려왔어야 됐다는 거죠. 받으러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패스를 못 주잖아요. 저기는 막혔고. 그러면은 다시 수비맨디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아니면 이제 라야죠. 수비맨디한테 줬을 때 붙어서 각도를 막았죠. 패스 각도를. 그러니까 수비맨디가 이 패스를 받았을 때 여기서 줄 때도 이미 경로가 어느 정도 막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게 줄 수가 없었어요. 뒤로 보게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저기는 무조건 라야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라야한테 주다가 끊긴 거라는 거죠. 은베모가 여기서 짬을 잘 보고 뛰어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쪽으로밖에 줄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잘못된 게 문제였고, 그리고 웨데고르도 받으러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강제된 거죠. 너무 정적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이쪽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이쪽으로 주는 것도 앞으로 못 주고 뒤로 주다 보니까 수비맨디는 등진 상태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패스 주다가 끊기면서 실점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스날이 이런 실수들이 좀 이번 시즌에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번에 뭐 마갈량이스도 그런 실수를 했었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비맨디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수비맨디 오면서 아스날의 중원이 조금 더 완성된 느낌도 있고 한데 어쨌건 간에 수비맨디가 그럼에도 중요 경기에서 조금 미스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이번 시즌 아스날이 실수에 의한 실점이 3골인데 그 중에 2번이 수비맨디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토트넘전에 이어서 이번 2경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수비맨디 입장에서도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실수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의 득점 패턴이 너무 단순하다. 특히 이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향한 전진 패스가 너무 없고 지나치게
측면 위주로 해서 코너킥 얻어서 코너킥에서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팀의 축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요. 실제 그리고 코너킥에서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골키퍼 방해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밈들이 떠도는 거거든요. 현지에서. 예, 그러니까 뭐 여자 축구팀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뭐 방해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거 뭐 지하철도 아니고 만원 지하철도 아니고 이게 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라모스한테 실제 실점 장면에서도 메리노가 라모스를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넣은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건 아스날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 코너킥 골 장면들 보면은 대다수의 팀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문제로 삼고 싶어요. 뭐냐면은 원래 골키퍼 보호 지역에 한 거 없는 거 맞긴 하거든요. 예. 근데 좀 너무 과도하게 골키퍼를 아예 그냥 에어싸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PGMOL 그러니까 그 심판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번 시즌 골키퍼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 판정을 엄격하게 보겠다라고 했어요. 시즌 시작 전에. 맞아요. 그랬는데 아예 안 보니까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뭘 엄격하게 예. 본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너무 과도한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PGMOL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아스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 예. 토트넘도 이렇게 골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예. 예,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PL에 좀 저렇게 골키퍼를 아예 둘러싸 버리는. 네, 그래서 코너킥 골도 너무 많고, 뭐 롱스로잉 골도 너무 많고. 그렇죠. 이게 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스날의 문제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오픈 플레이 골이 너무 없다는 거죠. 예, 일단 팀 내에서 최다 골이 요케레스, 트로사르인데 5골이에요. 예. 예, 요케레스 5골 중에 2골은 페널티킥입니다. 예, 그리고 자책골 선수가 있네요. 예, 상위권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에제 4골인데 3골이 북런던 더비에서 몰아넣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 득점원도 없고, 그리고 전체 득점 자체는 2위로 괜찮아요. 그런데 세트피스 골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이 세트피스 골 1위예요. 1위인데 이게 왜 4위로 나온 거냐면은 이거는 비율인 거거든요. 전체 네. 골이 많으니까 그 중에 세트피스 골 비율이 35. 근데 이 35.7%도 솔직히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고, 여기보다 더 많은 팀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쵸. 원래 세트피스 골은 10%에서 2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맞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1위가 아닌 것도 놀라운 거예요. 35.7%가 1위가 아닌 것도 놀라운 거예요. 오픈 플레이 골이 57.1%밖에 없어요. 진짜 세트피스는 리그 상위권인데 오픈 플레이는 최하위권이란 말이죠. 네. 그거는 좀 아스날 입장에서는 심각하다. 예, 그리고 예.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룰 개정이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왜 안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PGMOL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아스날이 이렇게 홈에서 맨유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면서 무패 행진, 홈에서의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맨유전 이전까지는 지난 시즌 5월에 마지막 거에 5월부터는 이제 무패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예, 13경기 11승 2무 무패였는데 마침내 267일 만에 첫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벵거 감독이 이 경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네, 그러니까 벵거 감독이 그러니까 그 아스날의 축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양 팀이 넣은 골들만 보더라도 각자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맨유의 골들은 좋은 빌드업 속에서 이루어졌고 조직력도 좋았다. 반면 아스날의 골들은 싸움과 그러니까 몸싸움과 코너킥에서 나온 힘에 더 의존한 결과였고 깔끔한 플레이는 아니었다. 아스널은 모든 걸 쏟아 부었지만 인내심과 기술적인 조직력이 부족했다. 맨유를 보면 이 팀 안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경기 방식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아스널이 2대2로 따라붙었을 때 보통은 홈팀이 경기를 가져가기 마련인데 맨유는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을 끝내 찾아냈다.
그러하기에 캐릭에게 축하를 보낸다. 근데 진짜 지금 아스날이 하고 있는 축구 있잖아요. 코너킥으로 딸깍하고 이 벵거 감독이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벵거 감독이 많이 당했던 스타일이죠. 진짜 극혐하는 스타일인데. 스토크, 볼턴, 예, 맨날 스토크 볼턴한테 약했던. 그리고 무리뉴의 첼시, 그렇죠. 예, 약했던. 그래서 예, 사실 그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벵거 감독은 이 캐릭에게 축하를 보내는. 사실 아스날을 칭찬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스날 레전드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아스날 레전드도 이 경기는 맨유가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스날이 또 패배를 하고 또 이제 상위권 팀들이 다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는 승점 차이가 정말 가시권으로 좁혀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4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맨시티랑 아스톤 빌라랑 맨유랑 첼시가 다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멀어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스날의 우승이 거의 유력해 보였는데 이 경기 이기면은 아스날이 우승한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아스날 일정이 좀 쉬운 편이에요. 네. 물론 4월 18일에 맨시티와의 맞대결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상대 팀들이 조금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만 이기면은 아스날이 우승 거의 8부, 9부 능선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이제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스날이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예. 갑자기 그러니까 어쨌건 아스날도 최근 들어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 유럽 축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이라고 평가받던 아스날이 네.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 리버풀전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리버풀전 비기고 노팅엄전 비기고 이번에 네. 패한 거거든요. 근데 리버풀전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아스날이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0대 0으로 그냥 끝났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리버풀은 내려앉았고 리버풀이 그 경기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어 아예. 네네. 리버풀이 신기하게 그렇게 내려앉아서 경기하는 걸 처음 볼 정도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는데 아스날이 무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괜히 무리했다가 지는 거보다는 무승부가 낫다. 그래서 제가 그때 후토크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양팀 다 지지 않으려고 경기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경기가 굉장히 재미없는 경기라고 했잖아요. 0대 0으로 그냥 끝났죠. 예, 토트넘 본머스 전보단 나았지만은 네. 어쨌건 그거 다음으로 뭐 재미없는 경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 승점 3점을 노리러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도리어 아스날의 좋았던 흐름이 약간 주춤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선수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아스날이 이렇게 야금야금 벌려갔었는데 이번에 패배를 하면서 확 좁혀졌단 말이에요. 예. 진짜 다음 라운드가 중요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을 84.44%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는 9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떨어진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스날이 가장 유리한 건 맞긴 해요. 맨시티는 조금 더 팀을 만들긴 해야 되고 아직은 네.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이제 물론 생각보다 빨리 녹아들고 있고 하지만은 조금은 어쨌건 맨시티는 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아스날의 일정도 생각을 하면은 맨시티가 도리어 일정이 더 까다롭거든요. 이런 일정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4월 18일 맞대결까지 이 승점이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진짜 이거는 그저 예측일 뿐이고 축구라는 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진짜 확률은 84%를 기록하고 있지만 갑자기 또 모르죠. 맨유가 막 연습 빠바바바박 하면서 우승할지도 모르고. 맨시티가. 맨유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맨유요? 맨유는 그러기에는 승점 캐릭 체제에서. 승점이 여기는 12점이에요. 그래도 이제 막 빠바바바바바바 12점은 연승 때리면서 어지간하면 12점은 그렇습니다. 예. 아스날이 좀 주춤했다. 그리고 맨유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과연 다음 라운드에 PL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육축할 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박 의원님이
아스날 우승 축하 그거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해가지고 사관왕 막 하면서 우주 최강 팀 막 하면서 막 한 적 있는데 그러고 나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과나면 안 될 텐데. 아니, 어쨌건 그냥 재미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딱 근데 그때부터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야 잠깐만요. 뭘 얘기를 해? 옵타 대 방풍성. 예. 그거 말고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빌라? 토트넘이 예. 우승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아, 지금 4경기가 거기서 맨시티에 아스날이 다 있어요. 저는 그거 토트넘 팬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 저도 상관없습니다. 아스날만 이기면 돼요. 예, 그것만 어떻게 이겨봅시다. 예, 화이팅. 그렇습니다. 내림굿 이후 계속 승점을 못 쌓고 있다. 와, 진짜 박 의원님은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한 건데 야 우리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냥 아스날이나 치켜 세워주자 하면서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리그 우승은 그때는 박 의원님도 아스날 이제 확정이다. 리그 우승은 더 이상 이거 어떻게든 안 된다. 리그 우승은 그러니까 우리 리그 우승은 어차피 하는 거 그냥 차라리 사관왕으로 설레발을 해가지고 사관왕은 말 그대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거라도 무산시키자 그러면서 했던 거였는데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옵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샤머니즘 박 의원님의 그 펠레력 대단하십니다. 옵타는 그래도 나름 10,000번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데 박 의원님은 몇 번 시뮬레이션을 한 번 딸깍이잖아요, 박 의원님은. 진짜 그냥 야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박 의원님 딸깍 해가지고 반대로 가고 진짜 무서워요. 메디슨 셉세비는 아마 이번 시즌은 안 나올 겁니다. 셉세비는 뭐 돌아올 수 말에 있지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어쨌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긴 하죠. 메디슨은 이번 시즌 어렵다라고 하고요. 매 경기 경질 매치인 프랭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경기가 아스날 대 토트넘 승리. 그때까지 프랭크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 전까지는 간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러고 이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던데. 또 이기고 또 이제 다음 리그까지 본다. 리그 또 죽쓰고 다음 챔스까지 본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